대법관도 덤비면 죽어. 죽어. 죽는다. 이런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장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막말의 수준이 끝모르고 막말의 대상이 무차별적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고 세상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이대,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덤비면 죽는다. 무섭습니다. 덤비면 죽어. 덤비면 죽는다. 대법관들을 향해서도 얘네들도 사법 쿠데타의 중요 임무 종사자다. 대법관 14명 중에 10명이 썩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 대법원장에게 죽는다라는 발언. 사법 불신을 떠나서 이쯤 되면 사법부 모욕이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김재수 의원님, 예.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 정부의 넘버 2, 넘버 3에게 밤길 조심해라 라는 얘기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무서워했었는데 지금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는 더 노골적입니다. 덤비면 죽는다. 좀 무서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섭죠. 김재섭도 무서우면 얼마나 전 국민이 다 무섭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인사혁신처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그 인사 전체를 관장하는 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정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세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인사인데 저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이제 모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뭐 인사청문회에 뭐 강선우 뭐 후보자나 뭐 권오울 후보자 여러 가지 심지어 국무총리인 김민석 후보자 역시도 과연 이게 맞는 인사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인사의 총괄인 인사혁신처장 역시도 저런 식의 사법부를 겁박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것인가 저는 그런 이야기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만사를 책임져야 되는 분이 저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그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대통령 후보였을 때, 당대표였을 때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의 강성 발언들이 고스란히 지금 다 떠오릅니다. 뭐 밤길 조심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길 조심해라.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법관을 뭐 100명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뭐 법원 체계를 바꿔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할 거라는 의혹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최동석 처장의 발언들을 듣고 보니까 어쩌면 그게 진짜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해놨던 발언들이 진짜 사법부를 압박하고 싶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 민주당의 이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저희 돌직구쇼에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많이 기사화도 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지금 이 발언 다시 한번 좀 우리 PD님 띄워주실까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이런 발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대한민국 대법원장. 이재명 죽이려다가 지가 죽어. 덤비면 죽는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합니까? 유튜브 출연해서 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표현이 좀 과도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을 때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비판은 상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내규까지 어겨가면서 며칠 사이에 그렇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항소심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격 9일 만에 파기환송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도 상당히 높았었고 비판 여론도 있었지만, 또 유튜브 나가서 이제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나서
그 전에 했던 언행들을 되돌아보니까 이거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저분이 그냥 일반 그냥 민간인으로서 유튜브 출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인사 조직 관련 연구소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것도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예. 혁신처장이 되기 직전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유튜브 출연, SNS 각종 쏟아낸 발언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유튜버만 하시든가 아니면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런 발언이 없는 사람을 뽑든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네네. 민간에서의 어떤 인사 조직 관리한 이런 경험들을 상당히 음. 높이 평가했던 것 같고요. 이제 저런 발언들과 뭐 SNS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걱정이냐면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균열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 저 발언들에 대해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겉으로 100% 이제 본인의 어떤 의견이나 감정을 다 표출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인사청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걸러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을까 하는 걱정.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너무 기관총 난사다. 난사하듯이. 기관총 난사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 네. 정성호 장관이나 정성호. 네, 윤호중, 윤호중. 춘천고등학교 또 후배더라고요. 윤호중 의원은, 네. 윤호중 장관, 또 강훈식. 비서실장, 정무수석, 우상호. 그러니까 다 이게 문제 있다, 뭐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멤버들로 이재명 정부는 꾸려진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7월 22일인가요? 언제 한번 본인이 뭐 언행 각별히 조심하겠다라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좀 진전된 표현이 만약 이대로 이제 그 자리를 유지해서 네네. 간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간다고 하면 하루가 멀다가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발언들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한 언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표시는 조금 더 진전된 진정 어린 사과가 곁들여진 뭐 그런 입장 표명이 한 번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어찌 보면 자기 일 한 겁니다. 그 판단에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그분들은 자기 일 한 건데 자기 일 한 사람들에게 죽는다라는 발언을 한가 하면 가족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대비적이죠. 대조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가족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건 우리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옹호합니다.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가치 체계와 이재명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 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것이다 라고 옹호합니다. 아까 자기 일한 이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에게는 죽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형수 욕설은 이렇게 옹호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사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극찬을 하는데 아주 다 뜨겁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법카 유용 의혹 사과는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Civilization. 한국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경종을 울려주는 사과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적절하냐? 예, 기준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대법원장 주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이제 앞부분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법과 잘못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법카. 그 문명의 발전이에요? 그 형수의 욕설인데 왜 하이데거의 어떤 존재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들어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새치혀를 조심하라고. 그런데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새치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 자신의 유튜브만 그냥 폐쇄해버리면 아 이제 누가 못 찾을 거야 했는데 워낙 다른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업보가 돼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아직도 계속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새치혀로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아까 난사 얘기했는데 기관총 난사듯이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사고는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극단적 시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냐. 그래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것은 욕설이 됐건 버카를 썼건 모든 거 뭐 사법을 시켰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칭송을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데 반대적인 입장이랄지 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난사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극단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사혁신처장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인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이 인사를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인사가 되겠냐 이런 뭐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가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인사혁신처장을 그대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내가 다시 인선해야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사람은 지목한 사람만 해도 현 내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강원식 비서실장 있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장관 중에서 탑이라고 아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장관 있죠. 정성훈 법무부 장관 있죠.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있죠. 지금 인사에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사혁신처장의 고언을 들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각은 해체할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인사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한 거죠. 최인사혁신처장 기준대로라면 이 내각은 해체감이다. 그렇죠. 그런데 아마 최동석 처장은 또 그런 말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건 역사에 있을 수는 없는 엄청난 훌륭한 내각이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사고 자체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눠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 그렇죠. 이거 인사혁신처장을 그대로 데려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건삼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쁜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감이 아니야. 그런데 공직에 끌어내가지고 나라가 추락했다. 나라 추락시킨 대통령. 지금도 책 장사하고 나라가 이꼴됐는데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가 없다. 책 장사하는 나라가 이꼴되게 만든 이거 야 센데요. 그러면서 문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 수준의 고위공직자 20명 정도만 있었어도 독일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문정부 고위공직자들은 대부분 무능한 사람이었다. 무능한 사람이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앞에 다시 볼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라 나라가 추락했다. 책 장사하는. 조규 변호사님 동의하십니까? 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런 발언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만하기에는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일단 뭐 일관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인사나 아니면 전 정부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기준에 비추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공격하고 격한 말로 비난에 가까운 뭐 표현을 하는 것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서 옹호하는 발언 또한 역시 다소 과장되고 이랬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래 캐릭터 자체가 저렇게 어떤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 격하고 과한 표현으로 이 자신을 드러내는 분인 거죠. 뭐 근데 문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발언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네. 요구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의 특별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뭐 생각이 돼서요.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 아마 민주당의 네. 뭐 대부분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대통령실이 요 정도 가지고 뭐 낭만은 없다라는 기조다.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문제 발언들이 과격하고 직설적이고 특히 뭐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 전 정부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되고
여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현 정부 인사 대통령이 정권 출발과 함께 즉시 임명해야 되는 50명의 차관급 인사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 인사 청문을 거쳐야 돼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대상도 아니고요. 어떤 역할이 필요하면 부담스럽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밀고 가고 그 역할을 통해서 검증받고 이 논란을 극복해 가라. 뭐 이런 입장일 수 있는 거죠. 뭐 발언의 부적절성은 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네. 대한 인사의 의미, 뭐 대통령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이 추가적인 어떤 발언 중에 결격 도저히 국민적 시각에서 고위공직자로 갈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면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기대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인사가 전공이니까 평가를 할 수는 있을 텐데 점수가 좀 이상합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쯤 되면 무속인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점수 매기는 건 처음 봅니다. 이 정도면 무속인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앞으로 이 정부 인사 업무가 이 기괴한 점수표처럼 이분 촉에 따라 비과학적으로 되는 거 아닌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점수표 한번 보시죠.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96점, 추미애 의원 78점, 송영길 전 대표 62점. 한국 문명을 퇴보시킨 사람들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70점, 한동훈 전 대표 마이너스 60점, 조국 전 대표 마이너스 47점. 무속인에 가깝다. 기괴한 점수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무속인에 가깝다.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를 우매하다라고 비하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상대 진영의 후보를 찍었다고 국민 절반을 우매하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40%가 김문수를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매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합니다. 국민의 41%를 우매하다고 한다면 이는 과거에 황제 시대에 하던 그런 발상이 아니냐. 이러한 공직자는 퇴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매한 김재섭. 저분이 2030 청년들을 향해서도 지적 수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재섭 의원은 거기에도 해당하니까 우매하고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김재섭. 글쎄요,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대한민국의 2030 세대 그리고 과거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 절반이잖아요. 어떤 분들을 우매하다고 칭하는 사람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놓은 거는 더 이상 이제 이건 최동석 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요? 이재명 정부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진영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이제 수장인데 네네. 이 수장이 직접 임명한 이 분께서 대한민국 절반을 우매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통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40%가 넘는 우매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우매한 대중들을 대상으로 칭하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의 핵심 권한을 쥐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 올바른 통치라고 할 수 있고 올바른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그 어떤 주요 인사들에서 난사를 지금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제가 야당 비대위원, 그러니까 지도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진 않았어요. 야당인 경우에도 비판이나 좀 수위가 높은 비판을 할지언정 저 정도로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심각한 도덕적 흠결도 있는 사람이고요.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잘 지적했던 것처럼 이상한 기준,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본인 마음대로 인사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그 인사청문회가 없는 차관급이기 때문에 그냥 임명하면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 전반의 인선에 관련해서 관여를 하는 분인데 네. 이런 식으로 사이비 과학처럼 이상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너는 96점, 너는 마이너스 70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인사의 신뢰를 어느 국민 누가 담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이 최동석 이분의 개인의 어떤 일탈적인 발언이나 헛소리에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정부 자체에도 큰 타격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을 관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결국 품고 가야 되는 국민 절반을 지금 버리는 발언을 한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처장을 정리를 하는 것이 예. 국민들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 초반부터 여기에 발목 잡히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정리 내지는 사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을 평가하거나 뭐 조롱하거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국민은 건들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와 이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우매하다고 조롱하거나 매도해서는 더욱더 안 될 일이죠. 그러면 공직자의 자격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국민까지 건든 겁니다. 김문수 뽑은 40%는 우매해져서 그래. 주진우 의원, 저급한 유튜버. 최수진, 국민 계층화는 위험한 인식으로 공직 인사. 자, 국민 절반까지 우매하다라고 폄훼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을 건드는 건 금기인데. 이제 아까 점수를 매겼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정치인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이제 매우 주관적인 견해인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속인이나 하는 일이다 이랬는데 무속인이 점수를 매기나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이 뭔지 좀 밝혀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점수가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기준은 또 무엇인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발언들이죠. 뭐 왜냐면 지금 이제는 국민 40%도 우매하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되고 나서 나온 발언들은 아닙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국민 통합을 강조했고 얼마 전에 뭐 부적절한 언행으로 낙마는 했습니다마는 국민통합비서관도 또 여전히 보수 쪽에서 추천을 받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통합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계속해서 설파하고 있는 대통령 바로 그 옆에서 어제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옆에서 지금 저렇게 그 지원하고 있는 저분이 바로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대통령에게도. 이게 뭔가 결이 다른 그런 발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있고요. 특히 계엄 이후에 어떻게 해야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수가 있어 라고 그냥 일반인들끼리 술자석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게감 때문에 그 이전의 발언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41%의 국민들에 대해서 그냥 통으로 묶어서 우매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런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또 국민들에 대해서도 다 생각을 가지고 투표에 임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우매하다는 한 단어로 폄훼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 민간 내에서의 어떤 인사 조직 관리에 굉장히 뛰어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잘할 것이다라고 임명의 그 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부적절한 언행과 가지고 있는 단점을 뛰어넘는 그런 유능함과 장점이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요. 대통령실에. 그런데 갈수록 나오는 것들이 점점점 더 문제성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사혁신처장이 이렇게 주목받았던 적도 없거든요. 예. 사실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사실 자리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단 홍익표 대표, 매우 부적적 발언, 논리적 비판 아닌 인격 모독적 발언이 반복된다라고 비판했고요. 문재인 정부 인사 국회의원,
선 넘었다. 문정부와 이 정부 갈등 비화 가능성 정리하는 게 맞다. 인사를 정리하라는 거죠. 저 인사를. 자, 아직까지 민주당은 감쌉니다. 박상혁 의원입니다. 공직사회가 그동안 너무 고인물이다, 네. 너무 정체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에서 이런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들을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로서 입증을 해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